소유자분들이 부동산을 신탁해 주시면 신탁사가 이렇게 개발, 관리, 처분해서 그 이익을 돌려주는 게 이제 신탁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종업 방식하고 신탁 방식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가장 큰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조합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시느냐, 아니면 신탁회사가 사업 주체가 되는 두 가지 차이가, 이게 제일 가장 큰 차이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 내용들을 보시면 조합이 총회나 이사대의원회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처럼 신탁 방식도 동일하게 토지 등 소유자 전체의 정비사업위원회 등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신탁사가 직접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규정도 동일하고 이거는 서울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공 조건 같은 경우에도 앞서 제가 조합이라는 회사가 자본금이 없다고 말씀드렸지만 조합 방식으로 가신다는 거는 그 말씀드린 회사의 기본적인 전기세나 뭐 인건비나 여러 가지 기본 비용부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부 다 외부에서 빌려오잖아요. 결국은 시공사나 용역업체들에서 빌려서 사업을 하시는 방식입니다. 그거를 신탁사, 금융회사의 신탁사가 자금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 방식이고, 공사비는 기성불로 시공사가 공사만 하게끔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의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조합 방식은 분명히 소유자분들이 직접 추진하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명확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단지들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유대관계가 아주 좋으신 그런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큰 분쟁 없이 화합을 해서 가실 수 있을 경우엔 빠르게 또 추진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 방식이 많이 익숙하시죠. 단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금이 없다 보니 이제 사업비 조달이 어렵습니다. 다 밖에서 빌려와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당연히 전문성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교섭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큰 점은 이 조합에 대한 그 불신이 상당히 크다는 점입니다. 저희도 많이 놀란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이런 신탁 방식을 보통 정상적으로 이렇게 서울에서 추진하는 단지들 같은 경우는 그 집행부에서 소유자분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하는데, 그럴 경우에 설명회를 안 들으신 분들도 대부분 80, 90% 정도가 신탁 방식을 선택하시는 걸 보고, 아직 경험을 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신탁 방식을 선호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반대로 조합 방식에 대한 불신이 커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집행부가 교체되면 사업 지연이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신탁 방식의 장점은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신탁 방식의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신탁사가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갖고 계십니다. 신탁 등기는 지금 그 법이 폐지된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탁 방식은 저희가 생각할 때 어쨌든 투명하고 신속하며 수익성, 전문성의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탁사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추적협회 감독관리를 받는 금융회사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장군수의 지정고시나 관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 신뢰도가 증가해서 이걸 통해서 분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절차적인 부분 때문에 신속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조합 방식 같은 경우는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면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데요. 이 부분이 생략이 되고 바로 신탁사가 동의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최소 1, 2년, 적게는 1년, 많게는 2, 3년 정도의 사업기간을 단축시켜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2022년에 8.16 대책이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국민주거안전 실현 방안이라는 주택공급 대책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발표가 됐는데 내용들이 신기해 하셨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신탁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왜 그럴까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보도자료가 있는 내용인데요. 그대로 말씀드리면, 조합의 전문성, 투명성이 부족해서 정비사업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해서 조합원분들이 피해를 입다 보니 정비사업 전문성, 투명성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전문 개발기관인 신탁사의 정비사업 시행을 촉진시키고자 한다.
그래서 신탁사 참여사업장은 절차를 생략하고 계획을 통합해서 기간을 3년 이상 단축시킬 수 있도록 기대한다라는 내용을, 이건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국토부 보도자료입니다.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서울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경기도권에서는 이 사업 방식이 올해 이제 도입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정비계획이 입안이 돼서 구역 지정이 되고 나면 이렇게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를 앞서 말씀드린 보도자료 내용을 그대로 풀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신탁사가 구역 지정을 직접 제안을 하고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만으로, 여기는 이제 조합 설립이 4분의 3인데요. 요거를 3분의 2만의 동의로 바로 구역 지정만 받도록 하고, 그걸 시행자 지정과 같은 동일한 효과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에 수립하는 그 기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해서 정비사업계획 인가를 통해서 인허가를 단축시켜 주겠다는 게 도정법에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신속하게 하느냐, 절차상으로만 단축되는 거냐라고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업비를 조합에서 직접 조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업하신다고 해서 각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직접 내서 사업을 하실 수는 없잖아요. 이 정도 규모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원가가 몇 조 단위의 큰 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어쨌든 조달을 하셔야 되는데, 그동안은 소유자가 직접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용역업체 자금 대여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관리처분 이후에 착공하는 시점에서 허브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제 보증을 받아서 사업비를 조달하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대부분 여러분들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인 업체들한테 돈을 빌려서 용역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용공사들한테, 시공사한테 돈을 빌려서 하는 특이한 사업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신탁 방식 같은 경우에는 신탁사의 보유자금을 통해서 사업을 좀 더 신속하게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만들었던 자료인데요. 사업이 지연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연구했던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상적으로 갈 때보다 지연이 되니까 비례율이 뭐냐면 여러분들 사업 자본을 투자를 해서 이익이 얼마큼 나느냐의 문제인데, 그 내용인데, 이익률이 26%가 감소를 하고 분담금은 45% 증가했다. 결국은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분담금이 늘어나고 사업성은 떨어진다라는 게 명확한 게 표현된 내용이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사업비를 적시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 지연될 가능성을 낮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성인데요. 이건 21년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참고하실 필요는 없는데, 신탁 방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신탁사가 사업비를 대고 시공사의 공사비를 신탁사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공사의 리스크를 신탁사가 부담함으로 인해서 시공사는 정해진 그 계약에 따라서 설계에 따라서 공사만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구도를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공사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현장들에서 사례가 나왔고, 또 요 기사들에도 이렇게 신탁을 할 경우에는 공사비 절감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그 사업장인데요. 조합방 동일한 규모의 동일한 시공사가 동일한 하이엔드 브랜드로 비슷하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 사업장에 저희가 진행하는 현장에서 볼 때 몇 년 됐지만 공사비가 상당한 절감 효과가 있었다라는 사례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신탁사는 부동산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조합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전문성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동향인데요. 이 기사를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이제 둔촌주공이 나타나면서 이제 신탁 방식을 좀 더 강화시키고 좀 이렇게 권장하는 분위기가 됐는데, 이걸 통해서 조합 방식 대신에 신탁 방식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법이 개정이 된 내용도 요 신탁사 선정을 통해서 동시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신탁 보수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을 추진할 때는
최근에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부담금, 그러니까 원가 항목에 수수료를 포함을 시켜줬습니다. 상당한 파격적인 그 혜택이죠. 신탁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원가를 재건축 부담금을 낼 때 공제되는 비용 항목으로 포함시켜줬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신탁 방식에 대해서 간혹가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사실 초기에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렸고 최근에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은 많이 줄었다고 봅니다. 신탁 방식, 신탁사한테 재산을 맡기면 다 뺏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초반에 있었는데 법적으로 신탁이 된 재산은 아예 강제 집행이 안 됩니다. 좀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신탁이라는 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신탁에 대해서 오해하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탁사가 파산을 해도 신탁 재산은 안전하게 되도록 신탁법상의 법적으로 이제 이 부분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사가 마음대로 추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신탁사는 소유자분들께 재산을 위탁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대행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의사결정은 소유자분들께서 결정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대표분들이 소소한 것들은 결정을 하시지만 소유자분들께 부담이 되는 모든 계약은 토지등 소유자 전체 회의에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모이신 데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고 저희가 대신 추진해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탁이 된다고 해도 재산권 행사는 를 못하는 건 없다. 이 부분입니다. 조합으로 가셔도 조합에 나중에 신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시기에 조합에 신탁하시는 걸 신탁에 신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발이익을 신탁사가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신탁사는 금융회사입니다. 딱 정해져 있는 보수율을 그 보수율만큼만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신탁 방식과 관련된 설명이고요. 저희 회사 소개와 관련해서는 뭐 저희 그 KB가 어떤 회사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회사 소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